이번에는 그러면 총장님 판도라로 가보겠습니다. 이광재 전 사무총장의 판도라 열어주시죠. 제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그 할머니한테 이제 그 선거를 부탁하니까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거가 잘못됐다. 왜요? 그러니까 아니 희망이 있어 투표를 하고 또 실망하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국가는 잘 사는데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정치에 뭐를 고쳐야 되는 걸까? 손흥민, BTS, 판도라는 있는데 정치인만 무엇이 없다. 땡땡땡이 없다. 정치만 없는 것. 일단 판도라가 손흥민 BTS와 함께 묶인 것에 굉장히 감사한 기초라는 점에 말씀을 드리면서 정답 들어주시죠. 가신비가 없다. 어떤 뜻인가요? 보통 가성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즘 그 MZ 세대의 유행어라고 합니다. 가성비 플러스 심리적 만족도. 제가 볼 때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은 정치는 아예 없어요. 아예 빵점이다. 가성비, 가심비 제로입니다. 정답이라고 확신을 하고 제가 적었습니다. 정답이라고 확신한다 하셨는데 정답입니까? 비슷하지만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그럼 뭔가요? 정답은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정치인들은 평가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부터 시도지사하고 주요 정치인들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야 된다. 자기 지역구가 표밭이 아니고 일터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대통령부터 1년에 한 번씩 하면요. 국회의원들 싸울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적표 메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치권이 UFC 경기장이 아니고 기록 경기로 바뀌죠. 왜냐하면 기록을 채워야 되니까. 저는 정치인의 성적표를 이걸 만드는 게 저는 정치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껴요. 정치를 이 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2024년 좀 새해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총장님이 채점한 성적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외교 안보, 그리고 저출생이죠. 저출생 이렇게 세 과목을 꼽아주셨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제 문제. 지난 27일까지만 해도 경영 정상화 중이라고 밝혔던 태영건설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480억 원을 막지 못해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당사자인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이 이루어지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장관님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 정부가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공공부문 같은데 SOC 투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것을 좀 빨리 당겨서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저는 좀 대응을 하는 것이 결국 경제 전반에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 건설 경기라는 것은 뭐 그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많이 주고 또 우리 서민 일자리 이런 데도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좀 신속하게 좀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일단 상황이 급한 것에는 동의를 하신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고 뭐 유승민 의원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지난번에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건도 그 2,050억 배에 불과했지만 거기 투입된 돈은 약 50조 정도가 투입됐거든요. 근데 지금 태영은 우리나라 16위 건설사니까 훨씬 크죠. 그리고 더 큰 거는 한전에 지금 대략 그 부채가 200조 원 정도인데 하루 이자가 116억 원이거든요. 한전채가 다시 또 시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고 딴 데 정신 팔을 시간이 없다. 경제에 집중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정부도 힘을 실어서 해결을 하고 야당의 협치도 좀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과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교 안보입니다.
최근에 한 이슈가 있었죠. 외교안보 관련해서 국방부가 장병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지로 기술한 걸로 드러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려는 것입니까? 독도를 지도에서 빼먹더니 아예 영토 분쟁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이제 결국 대통령 눈치 본 거죠. 그러니까 한일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잘 풀어야 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 예. 그잖아요. 영토, 주권 이런 거잖아요. 그 독도를 11군데 빼놓고 그 교재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장관이 저는 이거는 사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엄격하고 분명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저는 국제사회에 잘못하면 호갱됩니다. 원래 우리 이광재 총장님이 뭐 그렇게 무리한 말씀을 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하신 말씀은 저는 전혀 그는 진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거를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실무자들의 저는 착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페이스북에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아주 격노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대통령 눈치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주 정략적인 접근이고 우리 민주당에 계신 분들한테 저는 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아직도 그 반일 프레임에 편성해서 뭔가 부수적인 그런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 태도나 프레임에 아직 갇혀 있어요. 50년 전, 100년 전의 그런 프레임으로는 젊은 우리 국민들 전혀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일본하고 잘 지내는 문제하고 영토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아니 국방부에서 만드는 4만 권을 찍어서 내는 그 교과서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국가의 존재가 이유조차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볼 때 좀 나사가 풀렸다. 저는 이게 엑스포 실패를 보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세계를 보는 눈이 없어요. 이 정부가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계속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이란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할 때 사우디는 숙적 이란과 협상을 베이징에서 발표를 했죠. 그러는 바람에 이슬람권은 하나가 됐고 중국이 결국은 남미 쪽이나 아프리카 쪽을 지원하면서 결국은 엄청난 표차이가 난 거예요. 예. 세계를 보는 눈이 없다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더 슬픈 거는 이 정도의 5,500억, 수천억을 쓴 다음에 실패를 했으면은 파리에서 주요 인사들이 거기서 사의를 표했어야죠.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세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 아주 그 다음 날 바로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외교라는 것이 결과가 말을 해주는데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아시다시피 뭐 중국에 딱 할 말하고 확실하게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그런 정세가 상당히 그 불확실성이 높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 뭐 어떤 엑스포 그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었다. 오답노트가 시급하다고 꼽아주신 마지막 과목, 이 저출산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사실 정책이란 게 가장 문제는 재원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 있을 거라 보십니까? 저는 안 낳는 게 아니고 못 낳는 거라고 보는데요. 못 낳는 거다. 못 낳는 이유는 일자리하고 집, 예. 그다음에 보육교육, 사교육비 때문에 결국은 못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약 4천만 원 정도 결혼 비용이 드는데 우리는 전세 자금을 하니까 2억 8천만 원이 드는 집 문제 때문에 결국 결혼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1년에도 약 19조 원 정도를 쓰거든요. 저출생 예산에. 예. 19조 원이면 19만 명 태어나면 한 사람당 1억 원 줄 수 있는 돈을 쓰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제는 정책의 목표를 집중할 때가 왔다. 저출생 문제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모든 노력을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끌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현금 지원 집중 방안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런 아까 이제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물론 의사결정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네. 마음이 땡겨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아이를 갖는 것이 짐이 아니라 나한테 적극적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상당히 좀 촘촘하게 또 정교하게 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광재 총장님의 판도라, 손흥민 BTS 판도라는 있는데 정치인만 성적표가 없다에 한 줄 평. 저도 뭐 동감을 합니다. 예, 공감을 한다. 예.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